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증시는 이제 쌍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는 걸까요? 괜찮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정도로 강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천천히 계속 올라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뉴스는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금요일이니까 정말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모주 공모가 뻥튀기 단속한다. 최근 들어 우리가 조금 먹을 게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 이유는 바로 뻥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매우 큰 호재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NC소프트 어제 상한가를 갔는데 일단 오늘은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표가가 100만원 이상이 엄청나게 쏟아졌다고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한국전력 드디어 상승하나. 자, 아마도 많은 기리분들이 한국전력, 야 얘는 그냥 계속 가만히 있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 KTNG도 슬금슬금 오르고 있고 과연 한국전력도 오를 수 있는지 어떠한 뉴스가 나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차 전지는 멈추지 않는다. 리포트 한 개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일매일 주린이를 위한 경제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1년 11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또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자,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 누르시면 저 길이세계 진짜로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뉴스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EMA 셀트리온 코로나 항체 치료제 승인 권고, 그리고 뉴욕 증시 인플레 우려의 혼조세, 어제 저녁에 나왔던 뉴스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셀트리온에 관련된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EMA 유럽 의약품청이죠. 여기에서 어제 저녁 우리나라 셀트리온과 미국 제약사 리제네론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항체 치료제 2종에 대한 승인을 권고를 했습니다. 중증으로 전환할 위험이 큰 성인 치료에 사용을 승인하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승인 권고이기 때문에 진짜로 승인이 될지는 한두 달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제발 좀 잘 돼서 최근 너무 약한 바이오 여기에 훈풍이 조금 불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어제 미국장은 혼조세였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저가 반발 매수세가 교차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어제 저녁 다우존스는 0.4% 내렸고요. 그리고 S&P는 포함 나스닥은 0.5% 상승하고 마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국 추위가 절정이라고 하는데요. 기리분들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지속적으로 계속 춥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리비안 또 주가 20% 이상 폭등, GMC 총 제쳤다. 제2의 테슬라로 불리는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의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리비안은 이틀째에도 20%나 급등해서 121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틀 연속 20% 이상 급등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리비안 시가총액은 1000억 달러를 돌파해서 제너럴 모터스 880억 달러, 포드 780억 달러, 이와 같은 전통의 완성차 업체들보다 더 높다고 합니다. 자, 이런 걸 보면은 와 진짜 말도 안 된다, 이러한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죠.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가 엄청나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원래 기존 강자였던 KB, 신한 이런 은행보다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평가 논란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리비안의 현재 계약 대수는 5만 대 넘게 사전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실제 출고 대수는 겨우라고 해야 되겠죠. 156대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하네요. 물론 이게 시작점이고 갈수록 폭발적으로 늘어나겠지만 그래도 156대 만드는 회사가 제너럴 모터스랑 포드보다 더 높은 가격을 받는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해를 못하는 투자자들이 많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쭉쭉 올라가고 있고 우리나라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도 신한은행, KB금융 이러한 기업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리비안은 아직까지도 테슬라보다 전기차 개발에 있어서 초기 단계에 있고 아직 수익이 없지만 투자자들은 성장 잠재력에 끌린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매우 큰 호재라고 볼 수 있겠죠. IPO 심사 강화, 공모가 거품 확 뺀다. 앞으로 IPO 추진 과정에서 과도한 상장 차익을 목적으로 기업의 성장성을 훼손하거나 공모가를 부풀려 산정하는 거품 공모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한국거래소가 상장 과정에서 주주이익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행위와 관련한 구체적인 질적 심사 기준을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요. 최근 신규 상장 기업이 매년 100개가 넘고 그리고 공모주 투자가 사실상 국민 재테크로 자리매김한 상황에서 거래소가 신규 상장 기업의 합리적인 공모가 산정을 통한 투자자 보호에 힘을 싣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한번 보자면은 거래소는 앞으로 상장 심사 신청 직전 과도한 배당, 심사 전 비상장 법인을 합병해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 차임 매수 방식으로 예비 상장 기업을 인수해 인수금융에 대한 부채 상환 부담을 전가하는 경우 등의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말이 어렵죠. 그러니 기분들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플러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거래소는 투자 차익을 늘리기 위해서 공모가를 부풀리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기업 가치 평가를 위해 제시된 비교 그룹이 타당한지 이게 진짜 중요하죠. 우리나라 기업인데 지금 현재 높은 가치를 받고 있는 미국 주식을 가져와서 얘랑 비교하니까 펄을 40을 받아야 됩니다. 펄을 50을 받아야 됩니다.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공모가를 높이는 걸 정말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되죠. 그러한 가치를 받고 싶다면 쿠팡처럼 나스닥에 상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거 플러스 평가 방법은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직접 따져봐서 최근 일부 기업의 무리한 공모가 산정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이 커지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겠다 이러한 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매우 나이스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올해 들어 코스피 시장에 신규 상장한 공모주 스펙이랑 리츠를 제외하면 그 중에 30%는 주가가 상장한 한 달 만에 공모가 아래로 털썩 내려앉은 바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흐항을 했다는 소리겠죠. 자, 이런 호재가 나오면서 또 공모주에 산소호흡기가 하나 붙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투자자들의 재난지원금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주가가 많이 하락할 때도 카카오페이를 비롯한 여러 기업들 때문에 그나마 좀 버틸 수 있었다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치킨을 또 몇 번 사먹다 보니까 오늘처럼 또 반등을 하기도 하는 거겠죠. 앞으로도 공모주가 좋은 결과가 나와서 기리분들의 멘탈 그리고 수익률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어제 엄청난 뉴스가 나왔죠. NC소프트 상한가를 갔는데요. 그런데 그 중간에는 3천억이나 매수한 슈퍼개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NC소프트의 리포트가 정말 많이 나왔는데요. 한번 그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가 어제 게임에 NFT 모델을 도입한다 이렇게 말하자마자 엄청나게 급등을 했으나 오늘은 일단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개인 계좌에서 3천억 넘게 매수한 것으로 나타나며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돼 심리가 다시 얼어붙은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증권가에서는 게임 운영의 강점 있는 NC소프트가 NFT 도입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와 추후 주가 추이가 주목이 된다고 하네요. 자, 한국거래소는 어제 NC소프트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하는 동안 한 개인 계좌에서 70만 3,325주를 매수하고 21만 주를 매도해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돈인가 봤더니 순 매수 수량이 무려 50만 주로 NC소프트 상장 주식수 대비 2.2%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전날 저가 기준 2,900억, 고가 기준 3,800억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대략적으로 어제 하루만 NC소프트에 3,500억 정도는 태웠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거래소에서는 정규 시장 중 특정 계좌에서 순매수나 순매도한 수량이 상장 주식수 대비 2% 이상이고 당일의 종가가 전날 종가보다 5% 이상 상승 또는 하락을 했다면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NC소프트가 투자주의 종목으로 하루짜리 지정이 되었죠. 자, 과연 누굴까요? 누구길래 NC소프트에 3,500억을 하루 만에 태웠을까요? 이 정도면은 슈퍼개미가 아니라 대형마켓 개미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 와중에 증권가에서도 이러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NC소프트가 NFT를 게임에 도입하기로 해서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NC소프트가 정말 많은 욕을 먹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게임 운영에는 강점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상승 동력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리포트가 정말 많이 나왔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목표가가 무려 110만원, 92만원, 103만원, 118만원, 110만원, 평균적으로도 100만원이 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최저가 92만원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투자증권의 리포트 제목이 매우 마음에 들었는데요. 집행검에 NFT가 붙으면 야, 이거 아파트 한 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집행검도 조금 작은 아파트라고 될까요? 아파트 한 채 가격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NFT가 붙으면은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름분들 과연 다음 주에 NC소프트 한 번 더 상승을 할 수 있을지 목표가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이번 주말에 관련 리포트를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 가격은 71만 8천원 현재 2시 42분인데 이 시간 기준 8%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시진핑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바이든을 초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5일 개최 전망인 미중 화상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내년 2월에 열리는 얼마 남지 않았네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초청할 가능성이 크다고 CNBC가 보도를 했습니다. 다만 CNBC는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 등으로부터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외교적으로 보이콧하라 이러한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선뜻 초청을 수락하기는 어려워 실제로 방중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관측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참고로 얼마 전에 일본에서 있었던 도쿄 하계 올림픽에도 코로나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 바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유럽, 그 다음에 러시아, 일촉즉발.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할 수도. 자, 갑자기 또 이상한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별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벨라루스 난민 사태로 유럽연합과 러시아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 당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11일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당국 관계자들이 EU 측 카운터파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대상으로 군사작전을 감행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는데요. 통신은 미 당국이 EU 측에 제공하지 않은 정보와 이미 공개된 정보를 종합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와 별도로 영국 군사정보업체 제인스의 관계자들은 최근 러시아가 비밀리에 군 병력을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 배치하고 있으며 주로 야간 시간대에 병력이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러한 경고는 최근 러시아와 EU 간 갈등 국면이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원전 확대, 국민 공감대 있으면 가능.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이 현재 원전 비중이 적정하다고 보지만 그보다 더 많은 원전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면 그때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라며 밝혔다고 합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추가 원전의 필요성을 언급한 정재훈 한국수력 원자력 사장이 이어 한전 사장까지 현 정부의 탈원전 기조와 배치되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네요. 자, 조금 더 보자면은 정 사장은 10월 광주의 한 호텔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국내에 24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고 2030년에도 24%가량 발전량 비중을 차지한다면서 만약 그보다 더 늘려야 된다. 이게 바로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라면은 정부 정책이 계속 유지가 되겠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원전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공감대가 있다면은 다시 생각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살짝 꼬인 이 말을 풀어보자면 국민 대다수가 원전 확대를 원한다면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제고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겠죠. 그리고 플러스 정 사장은 소형 모듈 원자로 SMR 등 혁신적인 원전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도 이어가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는 최근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해외 주요국의 원전 확대 방침에 대해 한전은 SMR과 관련해 5천억 이상의 기술 개발 투자를 상정하고 있다며 새로운 혁신적인 원전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는 계속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뉴스를 딱 봤을 때 가면 갈수록 원전의 필요성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원전에 관련된 게 사실은 과학적으로 다가가야 되는 그러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최근 들어 정치적 색깔이 너무 많이 묻어있다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원전에 대해서는 조금 말하기를 꺼려한다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런데 최근 들어 흐름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 기리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주가는 다 반영을 하고 있죠. 한전 기술이나 한전 KPS 엄청나게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미 원전을 향해서 또다시 가고 있다 는 게 모든 투자자가 그 부분을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글로 가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 초 대선이 있죠. 그때쯤 되면은 이제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다 이러한 생각을 당연히 해볼 수 있는데요. 만약 거기서 원전이 조금 더 확대가 된다 이러한 뉴스가 나온다면은 최근 들어 많이 올랐던 한전기술, 두산중공업 이러한 기업들도 당연히 오를 수 있겠지만 그거 플러스 사실상 전혀 오르지 못하고 있는 한국전력 이 기업이 정말 많이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정말 심플한데요. 한국전력은 원전 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엄청나게 이익이 개선이 일어납니다. 그만큼 화석연료가 비싸다 이러한 생각도 해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결국은 친환경 때문에 화석연료는 이제 사용하지 않는 게 맞으니까 어쩔 수 없이 원전으로 가지 않겠나. 그렇다면 지금까지 거북이었던 한국전력이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싣고 쭉쭉 뻗어나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단기간에 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한국전력이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재미없죠. KTNG랑 뭐 거의 또이또이입니다. 올해 초에도 23,000원 한 이 정도 가격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또 23,000원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네요. 그리고 그 이유는 연료비 연동제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하지 않고 있죠. 그러한 이유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양치기 소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과연 앞으로의 한국전력은 어떨지 또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부터는 정말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망 대란의 각국 기업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부품이 없다면 3D 프린터로 직접 만들어서 쓰겠다. 최근 전 세계적인 공급망 혼란으로 부품 조달이 어려워진 각국 기업들이 3D 프린터로 부품을 찍어서 쓰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보자면 미국 석유기업 쉐브론은 540억 달러 규모의 호주가스 수출 프로젝트가 부품 조달 차질로 연기될 위기에 처하자 기존 부품 조달 방식의 대안으로 현지 3D 프린팅 업체에다가 기술 시연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부품이 제때 도착해 위기를 넘겼지만
그러나 그 와중에 진행했던 3D 프린팅 기술 시연을 딱 봤는데 야 이거 대단한데 이러한 생각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관련 지식재산권 취득에 나선 한편 3D 프린팅 연구 개발 노력을 강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분들이 아시다시피 3D 프린팅은 그동안 비용과 프린트 속도 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으나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이 정도면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성장의 기회를 잡고 있다고 하네요. 물론 아직까지는 에너지 산업용 3D 프린팅 부품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어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자, 이런 부분도 코로나가 우리의 생활을 또 바꾸는 거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기업 한 가지를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첨보 2차전지 소재 매출 제품 침투율 성장 목표가 상승. 하나금융투자는 첨보에 대해서 지난 3분기에도 2차전지 소재의 매출 증가세가 지속되었으며 이와 같은 가파른 성장세가 장기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를 기존보다 8.6% 높여서 38만원으로 높여 잡았다고 합니다. 자, 하나금융투자는 향후 첨보가 2차전지 소재 부분에서 가파른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에 하나금융투자는 오는 2022년 첨보의 영업이익을 올해 대비 54% 늘어난 715억원 그리고 23년에는 다시 33%나 늘어난 946억원으로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2년간 무려 연평균 40%씩 성장을 한다는 소리겠죠. 가파른 성장이 전망되는 국면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리포트가 나오니까 첨보 또 한 번에 따라잡겠다 그러한 기세로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38만원인데 벌써 34만원까지 왔네요. 그런데 이러한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목표가가 여기면 또 따라잡고 다시 또 목표가가 올라가고 그럼 또 따라잡고 그런 식으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번에도 쭉쭉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은 조금 쉬어가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해봐야 될지 그런 부분을 한번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경제뉴스는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이번 주말 우와 이렇게 쉬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푹 쉬시고요.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